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완 팀장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컨설팅 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먼저 투자 유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유 오피스 기업 스파크 플러스가 3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스파크 플러스는 지난해 8월 200억 원 규모 시리즈 A 투자 유치 이후 1년 만에 시리즈 B 투자를 신규 유치한 것으로 누적 투자 유치금은 600억 원여에 이르렀습니다. 스파크 플러스는 강남 8개 지점, 테헤란로 모든 역세권 라인업을 구축하고 시청과 광화문 도심 지역에 진출하여 평균 95% 이상 입주율, 오픈 전 선계약 70% 유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 주요 거점에 지점을 확장하고 2022년 40호점까지 개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기업과 자산운용사, 개발사와 협업해 새로운 형태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오피스 중심 컨텐츠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위워크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산 코워킹 스페이스 브랜드가 꿋꿋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 사업 모델이 한계를 보였다는 일각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아가고 있는 스파크 플러스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니 창고 다락을 운영하고 있는 세컨 신드롬이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다락은 짐 보관을 위한 도시명 공유 창고이자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죠. 고객들은 집 근처에서 원하는 기간과 크기만큼 알맞게 보관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24시간 액세스, 항온 항습, 해충 방제 등 최적의 보관 환경이 제공됩니다. 현재 서울 도심 지역 10개 시설을 시작해 점차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누적 4,000명 이상의 멤버십 회원을 보유하여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오랫동안 지하철 보관함으로 상징되던 셀프 보관 서비스 업계에도 이제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취미용품, 계절용품, 이삿짐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생활 스타일을 세컨 신드롬이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모빌리티 플랫폼 엠블을 개발하는 엠블랩스가 56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엠블랩스는 싱가포르와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블록체인 기반 무수수료 차량 호출 타다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운영하며 블록체인 기반 모빌리티 생태계 엠블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툭툭과 같은 교통수단을 활용하거나 전기택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협력사와 진행할 방침인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투자사 센트럴과 시몬이 각각 베트남의 법인이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으로 전기차 차체와 부품 개발 생산 기업이라는 점인데요. 모두 전기차 동남아시아 모빌리티 시장 진출 니즈가 뚜렷해 엠블과는 캄보디아에서 모빌리티 시장 확장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국내 모빌리티 기업이 국내 시장 런칭 전에 동남아에 진출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예전처럼 화제성이 없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 있는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실제 상용화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엠블랩스의 투자 유치를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동남아 시장에서 대표 모빌리티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호텔 연회장 예약 플랫폼 루북이 투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루북은 비즈니스 행사 준비 고객의 지역 인원수에 맞게 연회장을 검색, 비교,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호텔 연회장 이용 가능 여부와 식사 부가 서비스를 선택해 호텔이 직접 제공하는 가격에 예약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실시간 예약 현황, 공간 스캔 데이터도 지원합니다. 지난해 10월 론칭한 뒤로 국내외 대기업, 정부기관, 그리고 스타트업과 행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서울 지역 특급 호텔과 제휴해 6개월간 거래액 2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방문한 해외 고객의 글로벌 컨시어지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텔 산업에서 온라인 연회장 시장은 미개척 분야였죠. 비즈니스 고객 니즈에 맞는 연회장을 더 빠르고 간편하게 예약하도록 돕는 서비스가 나온 게 된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스타트업인 무브가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무브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해외여행에서의 이동 차량을 예약하고 여행지에서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유롭게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전용 기사와 한국어로 소통도 가능한 자체 라이브러리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무브 모빌리티 서비스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하여 고객이 원하는 말을 분석하고 또 여행자들이 실제 이동한 장소, 거리, 소요시간 등을 데이터로 수집하여 효율적인 여행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무브는 베트남, 대만 및 태국에 이어 필리핀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국내 시장에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네, 해외여행 가서 차량 예약할 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이걸 미리 한국에서 찾아보고 예약하고 동선까지 짤 수 있으면 너무 편리할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갈 때 꼭 써봐야겠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주요 뉴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영상 기술 기업 하이퍼커넥트가 사진 한 장만으로 실제같이 움직이는 얼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하이퍼커넥트 AI 랩이 최근 발표한 마리오네트는 재현하고자 하는 얼굴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움직이는 얼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안면 재현 기술입니다. 기존 안면 재현 기술은 재현하고자 하는 얼굴이 움직임을 부여하는 얼굴에 영향을 받아 변형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품질의 재현 영상을 만들려면 타깃의 얼굴과 윤곽이 비슷한 얼굴만을 드라이버로 사용하거나 각 타깃의 얼굴에 맞춰 딥러닝 모델을 추가적으로 학습시키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탓에 기술적인 상용화가 어려웠는데요. 네, 그럼 하이퍼커넥트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하이퍼커넥트는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 모델이 드라이버의 얼굴에서 필요한 부분의 정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얼굴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정보와 표정 및 움직임을 나타내는 정보를 분리해 재현하고자 하는 얼굴에 드라이버의 표정 및 움직임 정보만 입히는 기술을 고안했는데요. 이를 통해 재현하고자 하는 얼굴과 움직임을 보여하는 얼굴의 형태가 전혀 다른 경우에도 타깃의 사진 한 장만 있으면 후 보정 없이 실시간으로 현실감 있는 얼굴 재현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아자르를 통해 영상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자체 개발한 AI 기술을 바탕으로 이번에 정말 멋진 기술이 개발된 것 같습니다. 얼굴 재현 기술은 영상 통화, 게임, AR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아자르, 하쿠나 라이브와 같은 하이퍼커넥트의 기존 서비스 개선은 물론 신규 서비스 개발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월 카카오 사내 독립기업으로 조직 개편했던 AI 랩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로 공식 출범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합리적 비용과 안정성 그리고 편리성을 갖춘 수요가 큰 엔터프라이즈 IT 시장에서 파스, 사스 분야 대표 사업자로 성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존 자동차 건설 사업 중심이던 카카오 AI 플랫폼 카카오 아이를 유통, 소비재,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모바일 플랫폼과 서비스를 운영하며 축적한 노하우와 IT 혁신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제공하고 IoT, 스마트 스피커, 로봇과 연계해 시장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것입니다. 네, 수많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지만 그래도 기원은 메신저인데요. 혹시 이번 개편에 메신저 관련 신규 서비스 출시 계획도 포함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메신저 사업 분야 기술과 노하우를 집약한 기업용 메신저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보안 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업무용으로 적합하면서도 편리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는데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와 그리고 또 고도화된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개편은 모든 것에 AI를 더해 연결하고 문제를 풀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던 IT 기업이 B2B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낯선 광경은 아니죠. 기업용 IT 시장이 워낙 크고 수익성이 좋은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사인 NH 등도 이미 기업용 IT 시장에 뛰어든 만큼 카카오도 멋진 행보 이어가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입니다. 네오위즈 홀딩스의 자회사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네오플라이가 2020년 상반기 스타트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번 공모 모집 분야는 ICT, 소비재, 라이프스타일 테크 등 전 분야입니다. 각 시장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기술 등 경쟁력과 차별성이 두드러진 팀을 선별해 투자할 예정인데요.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4050 세대 타겟 서비스, 소비자 분야에 참신한 아이템을 보유한 팀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선발된 스타트업에게는 5천만 원부터 최대 1억을 투자하는데요. 졸업기업과 교류 확대 및 투자자 네트워킹을 통한 시장 안착 및 스케일업, 그리고 후속 투자 유치도 지원합니다. 또한 네오플라이의 어드바이저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멘토링, 네오위즈 인프라를 활용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네, 서류 접수는 2020년 1월 2일까지라고 하고 자세한 내용은 네오플라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스파크랩이 제14기 데모데이를 12일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스파크랩 데모데이는 13주 동안 진행된 스파크랩 엑셀러레이팅을 거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스타트업 8곳의 발표 및 전문가들의 패널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14기 기업에는 고성능 4D 이미징 레이더를 활용해 모든 기후 환경에서 안정적인 자율주행 센서를 개발하는 비트센싱, 금융 소외자 청년층을 위한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제시하는 크레파스 솔루션, 특허 분야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루넬 등이 소개될 예정인데요. 패널 세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산업과 뷰티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패널 세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산업과 뷰티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며 국내외 벤처 캐피탈리스트 및 성공 기업인들이 연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네, 스파크랩 14기 데모데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스파크랩 데모데이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스타트업 관계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